반갑습니다. 남은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다시 본격적인 시민 강좌를 한다고 말씀 듣고 제가 1강을 지금 이제 맡았습니다. 이제 가야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아까 여러분 앞에 보신 유튜브 그거 매림 역사문화 TV 들어가셔가지고 그 내용도 여러분들 반드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가야사를 주장했던 가야사를 완전히 가야가 옛나라로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아예 그 자체가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끔 완전히 작사를 해놨습니다. 그 뉴스 보시면 결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쭉 볼 건데 보면요. 그것은 여러분들 요 아까 인어양을 발표했죠 보면요. 제가 일본 서기 원문을 고대 일본 서기 원문을 다 뒤졌습니다. 이제 그 박물관이라든지 다 판본을 다 비교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 서기에는 원래 기문이 없었답니다. 결론이. 기문이 없었고 원래는 일본 서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이문으로 읽으라고 발음까지 붙여가지고 이문으로 딱 써놨습니다. 이문으로 써놨는데 저렇게 수백 년을 일본 서기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문이라고 다 읽어왔는데 갑자기 에도 시대하고 명치 때 기문으로 바꿔버립니다. 국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원래 예성 땅에 충청도 땅에 있는 어떻습니까? 삼국사기에 쭉 나오는 그 지명을 갖다 붙입니다. 제가 이제 딱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야, 요 놈들이 요걸 노렸구나를 느꼈어요. 요 놈들이 왜 수백 년 동안 이문을 써왔던 걸 여러분들 정통성을 주장한다면 수백 년 역사를 강조하면 그걸 써야 되잖아요. 일본 서기가 뭐 불에 타가지고 다시 쓰여졌지만은 또 계속 그러면서도 수백 년간 뭐가 썼느냐, 이문이라고 읽으라고 발음까지 요 발음까지 붙여놨습니다. 일본 서기에. 제 말 안 믿으시면 직접 일본에 박물관 들어가시고 옛날 판본 다 보십시오. 전부 다 이문이라고. 글자는 사문이냐 이문이냐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옆에다 이걸 붙여놨습니다. 이문으로 반드시 읽으라고. 수백 년간 저렇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에도 때 기로 읽으라고 기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디를 노리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은 뭐냐면 에도하고 명치 때 국학분명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대륙을 진출하는 게 자기들 꿈이에요. 그 꿈이긴데 이제 그걸 위해서 역사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한반도 논리에서 가장 먼저 자기들이 공부한 것이 뭐냐면 강개토항 비문입니다.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를 보고 야,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야, 우리가 한반도로 갈 수 있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논리 자체가 뭐냐?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 이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는데 임나는 그러면 가라다라고 이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맞춰야 되느냐? 논리를 맞추려면 쉽게 말하면 지명이 비정돼야 되는데 그 지명으로 여러 이제 처음에는 충청도 땅을 노렸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느냐? 금서령이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남원을 기문으로 딱 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일본 서기 지명이 한반도에 왔다가 짝짝짝짝 다 붙습니다. 다. 이게 남원이 쉽게 말하면 남원이 희생타예요, 희생타. 남원이 일본 서기를 쉽게 말하면 한반도로 비정할 수 있는 가장 첫 시발타로서 금서령이가 점 찍은 것이 계속 지금까지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일본 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변에 경상도 전라도에 바로 가야의 지명이 뭐냐, 이 가야는 가짜고 김수로왕 가야는 쉽게 말하면 인정 못하는 것이고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가 가야다라는 논리로 다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몇 달 전입니까? 여기 남원에서 토론대회 할 때 여러분 보셨죠? 여기 우리 남원을 기문이라 주장했던 그 교수님께 우리 이제 한 분이 질문했잖아요. 교수님은 김수로왕의 가야사를 건국사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습니까? 요거 못 들었으면 요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남원을 기문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그 교수님, 곽 교수님한테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론을 펴는 그 학자가 물었어요. 지금 남원 시민 토론 대회에서 유튜브 찍어 나가는데 교수님은 김수로왕의 가야사를 인정하십니까? 3번인가 4번을 물었는데 답변을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안 하면서 싹 웃어 넘기면서 어떻게 했죠? 김수로왕 무덤은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김수로왕의 가야사를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가야사가.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A, B, C, D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야사는 김수로왕의 가야사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령이라든지 저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대가야 역사지. 문제는 뭐냐?
그중에 역사의 기록이 가장 확실하게 남아있는 김수로왕의 가야사, 금강가야사, 이 가야사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가야사라고 학자라고 나타나가지고 남원을 김문으로 지금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은 가야사 연구가 아니에요. 뭐 결론으로 한다면 김수로왕이 가야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가야사 학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일본서기 임나학자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왜 남원을 김문이라 주장해? 우리나라 가야를 인정 안 한다며? 그럼 일본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요거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유물이 나왔다. 그거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걸 붙이는 건 논리고, 말장난이고요. 학문은 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우리나라 가야사는 김수왕의 가야사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남원을 김문이라 주장하는 가야사 학자가 김수왕을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가야 건국을. 그러면 가야 학자 아니잖아.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논리 필요 없어요. 김문이고 이거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가야사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가야사라는 박사 학위를 왜 받아? 임나 박사라고 받아요. 임나 박사라고. 그죠? 여러분들 시민운동은 요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뭐가 있다. 그 다 말장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것도 아마 제가 이제 프로시딩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실제 있는 논문을 쓰면 자리 잡을 겁니다. 프로시딩이란 뭐냐면 이제 논리틀을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미리 발표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문이라는 거. 원래 일본 서기는 수백 년간 이문이라 써왔는데 갑자기 에도 때 기문으로 바뀐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이거는 지금 이거 아마 이게 여기서 가야가 기문이라는 학자 그분들도 꿈에도 생각 못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을 기문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문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이제 남원이 기문이면 기문하고 싸웠던 반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파를 지금까지 저쪽에 고령이라 붙여놨는데 어떻게 지금 만들어놨습니까? 반파가 바로 장수다고. 장수라고 지금 만들어버렸잖아요. 장수에는 봉화가 많다. 장수의 봉화가 반파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수에서 오신 우리 국민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파하고 봉화라는 기록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안 나와요. 왜? 반파라는 지명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의 가야사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일본 서기에 뭐가 나오느냐? 반파가 봉화를 쌓았는데 어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을 대비하기 위해서 봉화를 세웠다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나와요. 근데 여기 장수에 계시는 분들, 장수에서 일본 보입니까? 제가 직접 장수까지 가가지고 그 성터까지 갔는데, 아이고, 이 첩첩산중 덕유산에서 무슨 일본이 보여? 무슨 일본을 대비해가 봉화를 쌓아? 이 얼마나 장난치는 겁니까? 응? 이런 ABC 논리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살 넘어가죠.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대비했다는 말도 절대로 논문에 잘 안 써요. 배꼽 잡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반파 나오면 봉화가 나오는데, 그 목적은 일본 서기에 일본이다. 일본이 움직임을 캐치하게 해가지고 봉화를 붙인다고 일이 나오는데, 근데 장수에서는 일본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논문 쓰는 딱 틀어보면 어떻습니까? 봉화까지는 딱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해하는 내용을 싹 빼버려요. 논문에서.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왜? 일본 서기 원문을 본 적이 있거든. 반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장수가 반파인 것 같다. 지금도 장수를 지나가면 뭐가 있냐? 큰 사과 옆에다가 반파 장수라고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지금도 사과간판에다가.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겁니다. 반파는.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보면요. 근데 이걸 이제 아마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남원 있는 분들은 이번에 기문 사태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 일본 서기도 봤을 거고 보면요. 원문을 봐야,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무엇이 조작됐는지 역사가 잘못된지를 아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학자들한테 다 안 믿고 맡겼잖아요. 그런 사이에 우리는 광복 후에 가야사, 김수로왕의 가야사는 완전히 부정되고 그 자리에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 일본 서기 임나사가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 작업을 견고하게 다진 지가 지금 얼마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신다면 그럼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 동안 만들어놓은 논리를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라는 주장하는 저 임나사 학자들이 포기하겠습니까? 남한 시민들이 다 이끌고 일어난다고? 100년 동안 자기들은 싸웠어요. 공을 쌓았어요. 남원을 기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는 것이 무너지면 가야사 전체가 지금 우리나라 임나사로 만든 사람들의 논리가 다 수정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사키가 돼요. 남원이 기문이라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아까 강의 들었죠? 고려대 쪽에 있는 가야 연구가들은 절대로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왜? 금소령이 여기 나오잖아요. 금소령이가 남원을 기문으로 잡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중국의 기록에 있는 한은의 뭐냐? 한은의 여러분들 강의 쪽 보면요. 그 강 이름, 그게 섬진강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찍었는데 고려대라는데 이런 학자들이 주장해 보니까 금소령이가 주장했던 강이 남원하고는 섬진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고려대 학교의 가야사 논문을 보면 전부 다 어때요? 남원은 절대로 기문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몇몇 또 다른 그룹들이 어떻습니까? 남원을 기문이라 주장해가지고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야, 국내에서도 남원이 기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학계끼리 인정도 안 됐는데 이것을 인정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버린다? 이거는 어때요? 국내 말한다면 가야사 파벌 싸움 중에 하나를 손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꼴입니다. 고려대를 속된 말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원을 주장하는데 그 양반들 손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원에서 토론을 한다. 시위에서 토론해야 된다. 그러면 누굴 붙여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 붙어봤잖아요. 말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다음에 남원시에서 올해 토론회를 붙인다면 뭡니까? 보면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는 그 학자들을 불러놓고 남원이 기문이라는 학자는 주장하는 거. 그 두 사람, 그 두 그룹들을 붙여놓고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걸 시민들이 봐야 돼요. 아, 그래야, 남원이 쉽게 말하면 안 됐구나. 장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령이 반파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 불러놓고 또 장수가 반파로 주장하는 학자 두 그룹을 불러놓고 또 불러놓고 국민 앞에서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어 봐요. 논리 싸움을. 그거 해봐야 이게 아직도 정립이 안 된 논리고 말이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구나를 알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들 그냥 그 글자 돌려 신문에 내는 것처럼 이미 통술로 다 밝혀진 거라고. 언제 통술로 밝혀졌어?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그런 말장난에 다 넘어갑니다. 국민들, 시민들이. 이런 걸 잘 보시고요. 이 자료도 여러분들 한번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문이라고 특히 남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기문의 이야기, 원래 기문은 없었다. 일본 서기는 수백 년간 이문이라고 써왔다는 걸 제가 밝혀드립니다. 자, 이걸 발표하고 오늘은 뭐냐면 유튜브 보신 분 중에 이번에 대해서 요걸 앞에 내요. 요것을 꼭 이번에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국사기 강수열전, 이게 아마 이번에 합천에서도 그렇고 남원에서 토론회 할 때 학자들이 전부 다 입에 발린 게 뭐죠, 여러분들? 강수열전. 합천에서도 토론시키니까 강수열전에 남원이 쉽게 말하면 임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강수열전에 있습니다. 또 뭐죠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 되죠. 합천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해요, 학자들이.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냐? 저렇게 박사학위 가진 학자들, 교수들이 와서 주장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있을 줄 압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는 가야를 망쳐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학자들이기 때문에 저 양반들이 100% 올바른 걸 주장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하게 하니까 원문을 보니까 돼요. 학자들 주장한 거는 완전히 다른 원문이에요, 역사 논문은. 오늘 그래서 강수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합천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임나라는 용어는 일본 서기에도 나타나지만 강개토항 비문에 나타나고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나타나고 복림사 진경대사 타피에 나타나고 중국 문헌에 한은에 나타나고 통전에서 나타나는데 대체로 가야직을 가르치는 용어다. 이게 합천에 어떻습니까? 박사들이 가르치는 시민 강좌 때 자기들 토론할 때 내는 자료예요. 그럼 여기 토론할 때 여기 내면 누가 그 오신 분들 반론하겠어요? 시민들? 합천 국민들 반론하겠어요? 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강수열전이 뭔지도 모르고 강개토항 비문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고 한은이 뭔 내용인지 통전이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근위 있는 분이 저렇게 발표하니까 맞는갑다. 저기에 우리나라가 임나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저렇게 많은 증거 자료가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시민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 강개토항 비문에는 뭐가 나옵니까? 임나가라가 나옵니다. 임나가라가 나오고요. 강개토항이 왜를 치로 넘어가는데 보면요, 임나가라 끝까지 쫓아갑니다. 임나가라 종발성이라는 기록이 강개토항 비문에 나와요. 자, 그리고 나와 있고 삼국사기 강수열전의 강수가 뭐냐? 김춘조 태종 무일왕한테 어떻습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성명을 소개할 때 저는 뭐냐? 본 임나가랑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 구절 오늘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진경대사 타피에 뭐냐? 우리의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었다. 그리고 먼 선조 김유신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삼국 통일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 진경대서 탑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는 장난치는지 압니까? 저 진경대서 탑비에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의 왕족을 했지 김유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김유신은 먼 선조가 김유신이 계신데 문구가 그리 나옵니다. 그분이 삼국 통일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딱 그 구절을 딱 붙여가지고 뭐냐? 아, 강수열전에 보면 김유신이가 임나 사람이라고 했다. 요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장난칩니다. 아, 강수하고 어떻습니까? 아, 쉽게 말하면 진경대사하고 김유신하고는 연대차가 약 250년이가 나올 겁니다. 세대 250년. 그런데 진경대사의 선조라면 뭡니까? 직선조 중에 정조분지, 4대분지, 5대분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임나 왕족 할 수 있어. 그죠? 충분히 나오죠, 위에. 그죠? 정조부가 할 수 있고, 꼬주부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먼 조상, ancestor, 먼 remote ancestor, 멀리 저 윗대 조상 중에 김유신이 계신데, 그리고 원문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그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진경대사하고 김유신하고 또 임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인데, 시민 강자들 할 때 어떻게 딱 하느냐. 아, 진경대사 탑비에 김유신이가 임나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길 없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이 중국 문헌에 한원에 나왔다고 되죠. 여러분, 한원에 임나 나옵니까? 한원에? 시민들이 알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하자마자 왜 교수님 왜 거짓말 쳐? 이럴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한원에 무슨 임나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기록. 그리고 통전에 나온다. 통전 볼까, 여러분들? 자, 이게 통전입니다. 통전 근 185에 뭐가 나오냐? 자, 그 신라의 선조는 백제에 부속되어 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이 기록에 중국 통전에 기록된 백제 신라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백제 신라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뭐냐? 이쪽 기록에는 뭐냐면, 신라의 선조는 백제에 부속되어 있었고, 이게 뭐냐? 신라 사람들이 원래 뭐다? 백제의 속국이었다. 신라가 원래 백제의 속국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에 신라가 백제의 속국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문헌에 일이 나와요. 그리고 후에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사람들이 군역을 감정하지 못해서 서로 이끌고 기순해서 빈소강성해졌다. 그래서 가야, 임나의 여러 나라들을 습격해서 멸망시켰다. 요게 통전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사천에 아주 학자가 뭐랬습니까? 통전에 임나라는 것이 지명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임나라는 지명이 나온다 하죠. 여러분 오늘 원문 보시니까 우리나라가 임나라고 기록 나옵니까? 원래 원문에 없죠. 여기에 신라는 우리나라 신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라 백제하고는 상관없는 신라 백제가 등장해요. 이거는 뭐냐? 일본 서기를 읽어봐야 되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이 속아. 어떤 사람이 아마 가야 정제추진위원장 학술국장입니까? 그 양반이 뭔 이야기 했느냐? 일본 서기는 대단히 요즘은 쉽게 말하면 우리 역사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보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다 하면서 6세기 이후에 일본 서기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역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본 서기는 진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가야 문제가 터질 때 글을 써가지고 내부 공문을 돌렸어요. 여기 가야 추진단 학술국장인가 부장인가. 일본 서기 읽어보십시오. 일본 서기 읽어봐야 그 양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일본 서기에 틀림없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와. 그런데 일본 서기 6세기 이후는 어떻습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가 망했는데도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 백제가 살아있어. 다른 고구려 백제예요. 응? 근데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나라에 단장에 추진하는 사람이 일본 서기가 대단히 이제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저리 하니까 그래 넘어가는 겁니다. 원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가 죽어 없어졌는데도 일본 서기에서는 고구려 백제 사신이 일본에 조공을 바치려고 일본에서도 고구려의 사신을 보냅니다. 나라가 없어져서 벌써 망해가지고. 그런데 무슨 일본 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 기록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같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근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학자들 말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통전에도 여기 중요한 건 가야, 가라, 임나죠. 제자 붙였어. 제자. 그럼 가야, 임나라는 것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몇 나라죠? 여러 나라죠. 그럼 저 내용을 분석한다면 가야와 임나는 다른 나라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근데 학자들은 이런 원문을 잘 안 밝혀요. 살짝 넘어가. 왜? 통전에 있다 하면서 살짝 그냥 묻어 넘어가. 근데 통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통전에 임나가 우리나라의 가야 임나가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신라와 백제도 우리나라의 백제 신라가 아니라 저런 적이 없어요, 역사에. 그런데 중국 기록에 통전에 우리나라의 가야가 있다고 아까 앞에 보시죠? 요렇게 시민 강좌 때 자기들 학술 발표 때 묻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원문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오늘 송수에 임나가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나가라가 나옵니다. 임나가. 그럼 또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또 꼼박 적어요. 왜? 송수에 나오고 뭐가 나오냐? 양수에 나온다. 이것도 학자들 아마 가야 학자들 부르는 입에 발린 게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수에 틀림없이 나오는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임나가라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게 송수의 원문입니다. 자, 왜 백제 쭉 이야기 나오죠? 자, 일본 왕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송나라에서 뭐냐? 쉽게 말하면 보직을 붙여주는 게 이름을 앞에 타이틀을 붙여주는데 뭐라 붙여주느냐? 여기 보시죠. 백제 신라 임나가라 진안 모한 칠국이다. 왜까지 신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래서 칠국 제군사라고 붙여줍니다. 나라 왕 이름을 일본 왕 이름을. 자, 왜라는 나라가 있었고 백제가라는 나라가 있고 신라가 있었고 임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가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진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모한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일곱 개를 통치하는 나라 그걸 외왕 이름에게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임나는 가야라고 하죠. 여러분들 임나가 가야입니까? 다른 나라죠. 틀림없이. 그리고 또 뭐냐? 여기 신라하고 진안은 같은 나라예요. 원래 역사에. 근데 왜 진안하고 같은 신라가 왜 두 번 등장해? 우리 역사에 우리 한국 사회는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국가명이에요. 그럼 저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왜가 저 정도 통치하려면 이 지역이 전부 다 어디 있었다? 지금 칠국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대요. 여기에 있었던 백제 신라 사람들이 열도를 건너가지고 자기들끼리 소국을 만들었는데 이걸 통치하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 송에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다? 요 7개 지명, 6개 지명이 뭐다? 전부 다 한국에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진화는 뭐고 모하는 뭐냐 물어보면 답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도 몰라. 오직 이용해 먹는 거는 뭐다? 아, 여기에 임나가 나오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눈하게 보면 임나와 가라는 벨기에의 나라라고 틀림없이 써놨죠. 요게 송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서하면 어때요? 송서에 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학자들이 와서 송서에 임나가 있다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양서 보겠습니다. 양서는 629년에 당나라 때 나온 건데요.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일본은 왕을 뭐입니까? 이 외왕을 또 보직을 붙여주는데 뭐랍니까?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6국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6국을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늘이는 최고의 대빵으로 나오죠. 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양세에 말하는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도 말하는 게 뭐죠? 신라, 임나, 가라. 여기도 임나하고 가라고 벨기에의 나라로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야사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가야는 임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고 써먹는 양서, 송서에는 전부 다 뭐다? 가야가 임나하고 다르다고 쓰는 논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돼요. 이런 걸 이야기 안 하고 송서와 양서에 임나가 가라라고 다 써있다. 요리 나옵니다. 요리 강의해버립니다. 그럼 다들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역사 원문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대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양서, 송서 들이대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 치는 놈이고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원문 안 본 놈입니다. 그 양반이 이 원문을 썼다면 절대로 우리나라 가야사 강의할 때 송서에 임나가 있습니다. 뭐 가야 양서에 있습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해요. 그 원문을 안 봤기 때문에 앞에 시민들 앞에서 장난치는 겁니다. 송서에 나오는데 양서에 나오는데 왜 자꾸 시민들이 따지느냐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원문 보면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기본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다 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은 시민 역사학 시대다. 시민이라 해가지고 역사를 국민 학자들한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집에서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 공부 다 하시잖아요. 집에서 공부 인터넷 보면 자료 다 나오고 다 집에서 분석해보면 뭐가 거짓말인지 다 드러나는 시간대인데 학자는 역사는 역사학자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어디서 보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서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죠. 여기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송서, 양서, 보이죠? 전부 다 임나가라 나오죠? 다 다른 나라로 써놨습니다. 중국에.
중국의 모든 공식 문서는 가야와 임나는 다른 나라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가야는 임나라고 지금 가르치고 그 가야가 일본 서기의 임나라고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 논리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민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이시죠? 자,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를 들이대면 시민강제 딱 하면 뭐냐? 전부 다 백의 백 사람이 앵무새처럼 우리나라 가야사 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시민들의. 아, 우리나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아까 이야기했죠. 강개통의 비문에 임나가라는요. 강수일전의 임나가랑이고 그 다음에 진경대사 사피에 임나의 왕족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원에 가니까 어때요? 창원 문화원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교육을 다 시켜놨어. 진경대사 사피는 창원 쪽에서 나왔거든. 창원이 다 임나가 돼버렸어. 완전히 외놈의 후손으로 만드는 외놈을.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그쪽에 오신 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가. 아, 저 양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제가 그 말 했습니다. 제 말 안 믿어도 되니까 진경대사 탑비 원문을 직접 보시고 번역해 보십시오. 그 한자만 알면 다 번역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구절만 번역해서 한 번만 알면 다 번역되는데 학자들이 와서 주장했다고 무조건 믿는 게 잘못됐잖아요. 진경대사 탑비에 무슨 신라가 김유신이가 임나 사람이라 그런 구절 자체가 없는데 진경대사의 먼 조상 김유신이가 삼국 통일했다고 나오지 임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김유신이가 임나 사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죠? 어찌 됩니까? 김해 김씨, 경주 김씨는 뿌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흉노예요, 흉노. 아시죠? 흉노 사람들의 중국의 흉노가 어떻습니까? 김씨 승을 얻으면서 나중에 신나라, 왕망리 신나가 무너지면서 나중에 안 죽으려고 어떻습니까? 후한 강무제가 들었으니까 전부 다 어디로 피나느냐? 한반도로 다 도망왔어요, 김씨들이. 그 김씨가 흉노 사람들의 김씨들,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전부 다 흉노입니다. 흉노의 후손들. 그게 증명이 되느냐? 아예, 뭡니까? 경주 김씨는 아예 자기들 문망 비문에 우리 선조는 흉노라고 써놨습니다. 써놓고, 그러면 뭐냐? 저쪽에 김수로왕 쪽은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옵니까? 동복 아시죠? 동복. 쇠구리, 구리솥 있죠? 그거는 뭐냐? 전형적인 흉노의 유물입니다. 동복 나오면 어때요? 100% 흉노예요. 자, 경주 김씨는 자기들 문헌에 자기들 조상은 흉노라고 써놨지. 김해 김씨는 어떻습니까? 무덤 파면 동복 다 나오지. 흉노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동복 나오지. 똑같은 뿌리예요. 흉노예요. 그럼 뭐냐? 김유신이가 임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흉노 사람들이 다 임나야, 흉노가 다 임나가 돼요. 이런 코미디가 발생합니다. 코미디가.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정도까지 공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야면 가야가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저 위에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보면.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우리나라에 임나가 있었다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또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답니다. 아, 우리나라가 임나다 하면서 강개토항 비문에 강수일전에 진경대사 탑비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 밑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공격을 해요, 저를.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누군지 이제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셨죠?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이게 나오죠? 강개토항 비문, 진경대사 탑비, 그 다음에 뭐냐, 강수열전에 임나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일본에서는 항상 조선반도의 남부에 있는 가라 등 여러 나라를 총칭하여 임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1920년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최초로 가르친 국정교과서 내용입니다. 1920년 국정교과서 조선 총독부에서 심상, 수학, 국사, 참고, 보충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말로 말할 때 국정교과서입니다.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에 1920년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부터 가르친 내용이 가야가 임나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 내용이에요. 가야가 임나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를 뭐다? 강개토항 비문, 진경대사 탑비, 그 다음에 강수열전이라고 가르쳐라. 저기에 임나가 나온다. 자, 저렇게 가르친 지 지금까지 100년을 지금 가야사 학자들이 우려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고요. 연구 자체를 안 하고, 저것이 아예 공식이 돼가지고, 100년 전부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임나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다. 해가지고 계속 논문을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버렸어요. 진실인 것처럼.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내용은 1920년 심상수학 국사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 내용입니다. 벌써 일본은 가야를 임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어린이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나오죠? 자, 이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본서에서는 김에 있는 달을 가라라고 이러고 임나는 넓은 의미에서 임나 제국을 이룰 때 사용한다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다 틀을 다 잡아놨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런 내용 쭉. 지금 가야사 논리의 100%가 1920년 조선 총독부의 논리입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렸던 게 뭐죠? 여기 나오죠. 우리가 강개토항 비문에 임나가라 종발성. 요걸 이용해갔대요. 일본의 무대가 열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무대가 있었다. 바로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 대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강개토항 비문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 논리 강한 것이 정경대서 탑비, 그 다음에 강수열전. 이런 자료를 계속 이제 갖다 들이대면서 때요. 봐라. 가야가 임나면서 저기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장소가 저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대륙에 자기들이 이제 근거를 둘 수 있는 역사 논리를 완전히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 논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100년 후에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고 남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시민들한테. 아마 잠수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리가 1920년 논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라는 항상 그 이웃인 임나 제국들을 정복하여 반도 안에서는 항상 동의했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신공항우가 이제 임나 제국을 보호했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 나오죠. 자, 이거 보시죠. 신공항우는 나아가 신공항우죠. 신라를 정복하여 임나 제국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쓰셨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심상수학 일본 역사 근일제 진공항우와 연결시켜서 교육을 시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920년 교육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가해사학자들이 요거는 없다고 살 이야기죠. 일본 서기에 쉽게 말해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요거 살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없는데 임나 일본부는 없었는데 관청이었다. 요리 이제 논리를 바뀌죠. 관청이었고 또 뭐다? 임나 일본부는 없었는데 일본 서기의 지명은 전라도 경상도다. 요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야. 그러면 그 지명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열도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안 찾아. 왜? 아까 이야기했죠. 100년 전에 어떻게 틀 잡아놨습니까? 그 지명이 한반도 남부 전라도 경상도라고 점을 찍어가지고 금수령이가 남원을 찍어가지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전라도 경상도를 전부 다 임나 지명을 다 붙여버렸습니다. 올해는부터는 뭐라느냐? 전라남도를 임나 사hen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럼 뭐냐? 전라남도도 전부 다 외놈의 새끼들 다 만들어버려요, 이제. 임나 사hen이 전라남도였다. 요리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학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김수로왕은 아예 언급 자체도 안 되고 완전히 또라이 취급 당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가야사에 김수로왕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가야가 없습니다. 오직 일본 서기를 갖다 가지고 소설을 갖다 쓰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다?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임나 일본부는 없었는데 거기에 벌어진 사건은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야사 석박사 교수들이 다 길어졌습니다. 그 양반들이 지금 포기하겠습니까?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왜? 여기가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는 것이 무너지면 모든 가야사가 다 무너집니다. 어디까지 또 무너집니까? 그 다음에 낙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군이 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때요? 여기서 끝나는 게 남원에서 가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야사 문제는 어디까지 보면요. 바로 한사군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총력전을 자기들끼리 원수지간이라도 어떻습니까? 총력전을 해가지고 지금 가야 임나사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논리가. 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강수열전대에서 이번에도 여기 오니까 남원 시민 강제 그 토론회 오니까 또 뭐 우리 교수님이 나타나가 강수열전에 다 나오는데 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일본 중국 문헌에 나오고 강수열전에도 뭐 임나가 다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약하고요. 이러는데 다음에 그런 분 있으면 시간 많은 게는 원문 딱 펴놔놓고 설명해달라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라고. 3시간, 5시간, 10시간 해야 되니까 그래 강수열전 원문 보고 직접 교수님 한번 이제 해석해달라고 요리 나가야 돼요.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만 통전 이야기했다. 교수님 마음 놓고 통전 원문 갖다 놓고 번역해 봅시다. 요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묻어 다 갑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다 묻고 들어가는 논리죠 보면요. 자, 강수열전을 읽어보시죠. 이 강수열전이 제가 연구해가 지금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1차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올해 6월 전에 완전히 이제 기본적인 틀 가지고 논문 자체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갈 건데
자, 강수열전을 저것도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저 구절이 왜냐하면 잘 아셔야 될 게 강수열전, 나머지 강개토항 비문, 임나가라 종발성, 그건 학자들마다 연구하다 보면 임나가라 종발성이 한반도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기가 이렇게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차마 임나가라 종발성을 일본 열도로 돌리면 지금까지 가야사 자체가 딱 무너지니까 절대로 못 돌리고 어디까지 잡아놨느냐. 임나가라 종발성이 바로 김해 쪽이다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까지 논문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강개토항 비문을 쭉 읽어보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본 놈들이 지었던 그 구절을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 강개토항이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일본까지 다 들어갔다는 논리가 다 나와요. 그 부분은 강개토항 비문에서 전부 다 집중적으로 지워졌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왜 그 글자만 지워. 딴 글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일본으로 갔다는 기록은 다 지워졌어. 다 지워지고. 자, 거기에 보면 강수열전을 보시죠. 이게. 자, 강수열전 원문 보겠습니다. 자, 원문 보시기 잘 보시죠. 이 기억하죠? 강수열전의 자, 삼국사기 제 46권 열전에 나오는데 강수입니다. 강수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원래 강수의 이름은 강수가 아닙니다. 태종 무열왕이 어떻습니까? 강수라고 불러줘가지고 강수가 됐어요. 원래는 강수가 아닙니다. 그 원문 보겠습니다. 자, 강수는 자, 이게 중원의 뭡니까? 중원경의 사양인야다. 사량인 사람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 부석체남아 나오죠 보면요. 아버지는 뭡니까? 석체면서 남하다. 그런데 삼국사기 번역 보십시오. 아버지는 남하 석체다. 요래하고 다 넘어가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한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 안 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에 보면 강수의 아버지는 여러분들 석체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한 분들 이게 석체는 그럼 석체는 석체지. 근데 이걸 몰랐어요. 이게 뭐냐? 강수의 아버지 성이 석시라 이겁니다. 요걸 찾아냈으면 절대로 임나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증거 자료로 강수열전 절대로 안 써먹습니다. 왜? 요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수열전을 들이대면서 바로 우리나라에 임나가 있었다는 증거가 강수열전이다. 이걸 써먹었죠. 자, 이거 보시죠. 아버지 이름은 석자, 성이 석이고 어때? 체예요. 그래 뭐냐? 남한은 뱃을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건 나옵니다. 자, 강수의 아버지의 성과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냐? 뱃을 이름까지 나오는데, 뒤에 보겠습니다. 자, 머리 뒤편에 뼈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강수가. 어릴 때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았던데 머리 뒤편에 뼈가 불쑥 나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자, 태종대왕이, 자, 강수를 이제 부릅니다. 왜냐면 중국 사신이 중국에서 문서가 왔는데, 중국 그 문서를 읽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추천을 받았는데 누구 나옵니까? 보면 강수가 나오죠. 자, 강수를 불러들여가지고 왕이 그를 불러 물으니 왕의 앞에서 자, 이야기하면서 한 번 보고는 해석하는데 막힘이 없었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서로 늦게 만남을 한세로 이야기했다. 야, 중국에서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 읽을 능력이 없더라. 이거에 보면 삼국통일한 김춘추 어떻습니까? 그때 그래서 누구를 불렀다? 이 머리가 뽀쭉 튀어나온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켰는데 바로 그냥 해석해버리더라 이거예요. 학문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태종무량이 야, 내가 너를 너무나 늦게 만났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태종무량 앞 보겠습니다. 태종대왕이 누구의 그 강수에게 직접 뭐라느냐? 성명을 묻습니다. 성명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자, 이게 포인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뭘 물었다? 성과 명을 물었어요. 요거 지금까지 100년 동안 놓쳤습니다. 강수일전 해석한 사람들 100년 동안 놓친 게 뭐냐? 자, 태종 뭡니까? 무료왕이 물었던 게 뭐냐? 강수에 대해서 성과 명을 물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뭐냐면 신은 본, 임나가랑인 요리 나옵니다. 자, 신은 본, 임나가랑인데 그러면 해석을 지금까지 100% 어떻게 했느냐? 신은 본래 임나가랑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모든 강수열전은 100% 해석이 요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터지죠. 왜? 강수는 어디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강수는 충주 사람입니다. 충주가 고향이라. 근데 강수가 충주 사람인데 나는 본래 임나가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주가 임나가라가 돼버려. 임나가라가. 이 가야 문제가 아니라 저 충청도까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외놈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임나가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약용이도 이게 속습니다. 다 속았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석시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정약용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속는데 보면요. 신은 본래 임나가랑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름은 뭐죠? 뭐라 부릅니까? 우두라 합니다. 왜? 머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소머리라고 합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강수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 우두죠. 아버지는 누구였다? 석채죠. 그러면 강수의 원래 이름은 뭐다? 석우두예요. 이제 아시겠죠? 석우두였는데 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두고를 보니 머리가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두고를 보니까 강수 선생이라 불러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뭐다? 우두라는 이름 빼고 뭘로 불렀다? 강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강수라고. 자, 이제 나오겠죠, 보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을 물었는데, 성을 뭘로 답변했다 뒤에 보시면, 성을 물었는데, 여기, 이거는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충주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주가 임나가라가 되어버리면 이제 우리나라 가야사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왜 말인지 아시겠죠? 충주가 임나가라가 되면 강개토왕도 쇼를 한 겁니다. 왜? 어디로 치러 가서? 왜로 치러 간 게 아니라 충주 치러 가서 충주, 왜? 임나가라 종발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코미디가 발생하죠? 쇼를 발생한 겁니다, 쇼가. 그래서 뭐냐? 충주는 원래 뭡니까? 남부 사만 중에 만에 속했고요. 나중에 백제 영토였습니다. 백제인데, 백제 영토고, 근초광 5년에 백제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영역이 되면서 국원성이라 부릅니다. 국원성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5세기 장수왕 때 어떻습니까? 충주 일대를 점령하고 남부 주요 거점을 하면서 국원성을 설치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신라 때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들? 중원으로 부릅니다. 중원. 중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나라 역사하는 분들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중원이 떴다. 이 중원은 바로 중국의 중원이 돼가지고 뭐다? 어디까지 옮깁니까? 저쪽의 중원이, 중국의 중원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원이라는 건 중국의 중원도 있고 우리나라의 중원도 있습니다. 자꾸 중원은 그러니까 중국에만 있는 지명인 줄 알고, 야, 그러면 이 강수가 뭐다? 강수가 고향이 어디다? 중국 쪽 중원이다. 이게 나렇게 해석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오버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 역사에서는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원래 뭐다? 마이었고, 백제였고, 그 다음에 고구려 땅이었고, 신라 땅이었다. 여기에 그러면 보십시오. 가야가 된 적이 없죠. 그죠? 충주가 가야 땅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본 임나가라가 나왔어요. 임나가랑이라 써놔서.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어때요? 수백 년 동안 어떻습니까? 혼돈이 생긴 겁니다. 자, 가야 땅이 된 적이 없는데 강수는 뭐냐? 자기한테 뭡니까? 태종무룡한테 저는 본래 임나가라상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겁니다. 해석을 그래 해버린 거예요. 해석을. 그런데 아까 제가 뭘 했습니까? 뭘 놓치지 마라. 왕은 틀림없이 뭘 물었다? 바로 성과 명을 물었기 때문에 뭐다? 이제 그걸 알면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고민해가 이거 찾아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해가지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성명을 물으니 뭐다? 신은 본래 뭐다? 임나가랑인으로 되어 있죠, 보면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여기서 해석은 뭐라 해야 됩니까? 신은 본래 임나가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다? 당신이 누구냐 하면 돼요. 저는 임나가랑입니다 하면 그때는 본래 임나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이었죠. 성과 명을 물었잖아. 그죠? 성을 안 물었고 너는 누구냐 했다면 돼요. 이 구절이었고 그냥 본 임나가라 했다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까지 해석한 그대로 저는 본래 임나가랑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정확한 원문에서는 성과 명을 물었기 때문에 뭐라 답변해야 됩니까? 성은 본래 어디에 있다? 본은 임나가랑이에요. 임나가랑. 그죠? 여기가 성의 본이었고 이름은 뭐다? 우두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의 해석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수에서 어디로 뛰버려요? 강수에서 주목이 되는 것이 강수에 뛰는 것이 아니라 강수의 본을 찾아가야 되죠. 그죠? 강수의 본이 뭐다? 여러분들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강수의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강수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석채다. 석채. 그죠? 성은 석이고 이름은 어떻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본은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본은 본관, 본향, 향적을 이야기할 때 본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본을 쓸 때는 뭐다? 첫 조상 아니면 중시조의 출신지를 본으로 붙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벼슬을 붙였을 때 그 어느 지역에 벼슬을 받았다 보면 그 지역명을 붙이죠. 이러면서 그것이 본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본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성을 이야기할 때 본은 뭐다? 아까처럼 저는 본래 임나가라 사람인데 이게 해석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의 본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출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첫 조상이라든 중시조의 출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자, 아버지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거가 보십시오. 신본. 자, 강수가 뭐듭니까? 태종무룡한테 저는 본래 뭐다? 저의 본은 임나가랑인데 그 본의 아버지는 뭐나? 아버지는
아버지는 석치인데, 석씨고 체인데, 뱃설은 뭐다? 남아였다. 남아는 신라 17관등 중에 제일 11관등입니다. 뱃설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수열전을 연구한 걸 보니까 아무도 욕을 안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강수열전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임나가 있었다는 증거다. 말만 싸고 다 넘어갔어요. 다들 그리 갔습니다. 가해 사람들이, 가해 연구한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면 왜? 충주가 임나가라가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보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석씨 족보의 출발은 어디란 가 아시죠? 바로 석탈입니다. 그죠? 석탈하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공의 기록이 다 나옵니다. 석탈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석씨는 두 개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뭐냐? 좁은 이사금 때에 뭡니까? 보면 삼남인 6세 각간으로부터 쭉 나오는 계열하고 여기 보면 때 혼의 이사금으로부터 나오는 계열. 그래서 두 개의 파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석씨들이 나오는데 자, 누구요? 오늘 여러분들 주인공? 바로 강수가 나오는 계열은 바로 이쪽 계열입니다. 자, 16세 서고원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첨성대 분황사를 만든 분이 바로 강수의 조상인 석오원입니다. 석오원. 이분이 16세예요. 그럼 17세 누구냐? 바로 석오원의 차남이 누구냐면 강수 아버지 석채야. 석채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18세가 누구냐? 바로 강수. 바로 우두가 나와요. 우두가. 요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의 개념 하나 가지고 오늘 역사가 뒤집어진 해석인데 보면요. 자, 일이 나가는데 제가 족보를 직접 이제 그쪽 관련 내용하고 연결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월성. 원래 경주는 원래 월성이라 부르잖아요, 월성. 월자가 들어간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왕궁이라든지 황실을 뜻할 때는 반드시 월자가 들어갑니다. 저 전라도 쪽에 뭐죠? 목주국이냐, 월주국이냐 싸우죠? 목주국 아닙니다. 원래 월주국입니다. 월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왕궁이 들어서요. 원래 은혜에 들어가 보면 월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런 황실이라든지 관련된 지명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저쪽에 뭐 익산 쪽에 자꾸 목주국 하는데 무슨 눈구멍이야. 눈구멍 아니에요. 월주국이에요. 월주국. 그래서 월자 쓰는 중국에도 어떻습니까? 지명에 월 많이 들어가요. 그건 뭐냐? 전부 다 뭔가 왕족이라든지 다 관련된 지명입니다. 자, 월성 석씨 계보를 보니까 뭐 여기 나오죠. 바로 최고 아들이 누굽니까? 강수 나오죠. 강수의 또 아들 또 등장하죠. 이제 계보가 등장하죠. 이렇게 몇 세요? 17세, 18세 그대로 다 나오고 있죠. 족보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 이런 강의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강수의 성이 지금까지 석씨인 줄 몰랐다.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강수 열전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하는 말이 강수의 성이 석씨인 줄 몰랐다.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하더라고요. 자, 강수의 성은 강씨가 아니라 석씨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석씨입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석씨에 대해서 본이 이제 임나가랑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나가랑하고 석탈의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 답 아닙니까, 보면. 그죠? 본이기 때문에. 석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국유사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뭡니까, 보면. 자, 사내 아이가 말하게, 이제 석탈에가 어떻습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어린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보시 용성국 사람이었고 정맹국 사람이었고 완화국 사람이라고 한다. 완화국. 요리 쪽 나오죠. 용성국, 그 다음에 정맹국, 완화국이 똑같은 나라라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화화국이다. 거기 있고 이 나라는 용성은 외에 동북 일천리에 있다. 동북 일천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탈해가 나온 자기 땅이 어떻습니까? 외에 동북 일천리. 우리나라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석탈해가 삼국유사에. 외에 일천리가 아니랬대요. 어느 지역에? 경주 쪽에 어디 이리 써놨겠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에 일천리라는 지명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이었다면 우리나라 지명 어디 찍어가지고 일천리 했겠죠. 아니면 그쪽 지역에 써놨겠죠. 근데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뭐다? 외에 동북 일천리에 있는데 거기가 내 고향 땅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삼국유사예요. 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볼까요?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쭉 나오죠. 타르는 본래 다파나국에 태어났다. 그 나라는 외국의 동북 일천리에 있다. 똑같은 기록이 등장하죠. 자, 앞에는 뭐죠? 용성국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이름이 나오는데, 자, 삼국사기는 뭐다? 그 나라를 다파나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다파나국이니까 어떤 분은 또 뭐냐? 저게, 야, 인도 용어도 해가지고 인도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여러분들 기록의 중요성을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오는데 배를 타고 왔는데 이게 나오죠. 알을 낳았어요, 보면요.
석탈해도 R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김순호도 R, 누구도 R, 고추봉도 R, 다 R이라. 여러분들. 그 R은 여러분들 진짜 R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원래 이제 천손, 뭔가 아주 격을 높이는 인물이 태어났을 때는 뭐다? 난생스라. R로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일대기 있을 때 반드시 R에서 태어났다고 나옵니다. 그게 난생스라입니다. 베트남까지 다 나오죠, 보면. 그게 나오는데, 자, 석탈해도 똑같이 어떻게 되다? 자, 어느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의 여국, 그게 석탈해도 왕의 기부라는 겁니다. 왕 쪽에 왕실의 기부로서, 자, 왕이 여국의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어떻습니까? 저 고주봉처럼 버려져요. 버려지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여자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더불어 괴짝에 넣어 바다로 뛰었습니다. 바다에 뛰었는데, 바다에 물길을 따라 뛰었는데, 자, 가는데 처음에 어디에 등장했다? 금강국으로 흘러가가지고 해변에 닿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아진포로 갔다. 저 위쪽으로요. 자, 아진포에 가서 닿아가지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일어났다는 그 기록이 석탈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기록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게 석탈의 고향을 이야기할 때. 자, 석씨에 대해서 본에 잡아가는 건데,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요. 자, 이거 대진국 봉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진국 봉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대진국 봉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에는 옛적에 이국이 있을 때 이세라고 불렀다 하면서 어때요? 자, 이도국은 후쿠오카에서 뭐냐? 일왕국이었다. 여기서부터 동쪽은 외에 속하고, 외가 뭐냐? 자, 외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외에 대해서 나오고, 북쪽은 아소산이 있다. 아소산 여러분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소산이 있는데, 알라. 지금 우리나라 알라를 어디서 잡죠? 우리나라 가해사 하는 사람들이. 일본 서기 지명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 다 갖다 붙여갔대요. 지금 저 아라가야를 알라가야라고 주장합니다. 밖에서는 아라가야라는데 가서 거리를 보면 전부 다 알라라고 써놨어요. 그 일본 놈이 일본 지역에 있는 알라를 우리나라 아라가야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 다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봐요. 알라는 원래, 자, 북쪽에 지금 이 이야기는 돼요. 열도의 큐슈 쪽의 이야기입니다. 큐슈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데 북쪽에 아소산이 있고 거기에 알라가 나와요. 알라는 원래 졸본 사람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강개토왕 비문에 강개토왕이 그 치고 나서 임나가라 종박성을 치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알라 사람을 썼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왜? 자기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썼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 이런 거 몰라.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알라가 지금 이 알라가 뭐다? 우리나라 아라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아라가야를 알라가야로 좀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박물관 보면. 자, 그리고 쭉 해볼 때 알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 기록 나오죠. 그다음에 말로국 이야기 나와 있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나오죠. 비자발 족속. 비자발. 여러분들 비자발이 뭡니까 보면 이 비자발도 남만, 친미,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죠? 강진에 가보면 친미 다래가 강진이라 주장합니다. 대진국 봉기의 친미는 어디입니까? 큐슈에 있다 나와요. 큐슈에 있는 친미가 강진에 가려면 강진에 가야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도배를 해놨냐? 강진이 바로 친미 다래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일본 서기 완전히 다 말아먹었어요. 우리나라 가야사. 일본 사람 완전히 일본 서기 다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고 비자발은 어때요? 원래 창녕이 비사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가보면 창녕 박물관 뭐냐? 비자발이라 써놨어요. 또 일본 서기에 비자발이 나온다고. 그 비자발은 여러분들 대진국 본게 어디 나옵니까? 큐슈에 있었다 이거예요. 창녕 사람들이 큐슈 가서 비자발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그 비자발이 우리 창녕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일본 서기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버리죠. 자, 이래가지고 여기도 신라군이 나오죠. 신라. 자, 신라도 어떻습니까? 시라 나오죠. 신라를 시라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나라 이 가야사 이번에 토론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뭐죠? 양직공도에 기문이 나온다고. 기문이 있던가요? 상사문이죠. 원래 원문에. 그 양직공도의 특징이 뭡니까? 기문만 상사 부분에 나온 게 아니라 뭡니까 보면 신라도 나와요. 신라가 백제의 담노의 방소국으로 나와요. 양직공도에. 신라가 여러분들 담노가 뭔지 아시죠? 백제가 22개의 소국을 다스리는데 담노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스리는데 왕을 두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담노의 주변에 방소국에 뭐가 있다? 상사문이 있고 여러분들 바로 뭐가 나옵니까? 신라가 나와요. 근데 그 신라가 우리나라 신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해사학자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 우리나라 신라는 빵빵하잖아요.
아주 빵을 패죠. 그때는 백제는 무효왕이었고 어떻습니까? 신라도 아주 잘 나가는 시기인데 그 신라가 백제의 담소국의 소국 섬 정도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 구절을 절대로 이야기하고 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시민들이 교수님, 그렇게 신라가 나오는데 이 신라가 우리나라 신라입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모르니까 질문 안 해요. 왜? 교수는 벌써 그 질문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피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질문 안 하니까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양지공두에 기문이 나온다. 기문 나오면 뭐래?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신라가 나오는데 신라가 그 신라는 뭔데 그러면? 속된 말 어떻습니까? 남문하고 신라하고 격이 같다 이거예요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보면. 그런 논리에 모순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도 입에 발린 소리가 중국의 양지공두에 다 나온다고. 뭐 나와 뭐 원문 들여다보면 다 개판인데 실제 보면 전부 거짓말인데 우리가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게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 중에 뭐냐? 와나 나오죠 아까. 자 바로 석타래가 태어났습니까? 석타라의 자기 고향으로 언급된 와나는 고구려에 예속된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석타라의 계보도 어떻습니까? 원래 고구려 쪽이라는 뜻입니다. 고구려에서 흘러왔던 계보라는 뜻이 대중국 본기에 나오는데 자 이게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아까 말했죠. 바로 본 임나가랑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나라 유명한 김정호 태총지지 김정호도 석시의 비밀을 몰랐고 안정복도 몰랐고 정약용도 석시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가지고 뭐랬습니까? 충주연역에 충주가 원래 임나가라라고 써놨습니다. 충주가 보면 어떻습니까? 본 임나국 후이 백제 소유다. 충주가 임나라고 누가 써놨다? 김정호. 그 다음 뭐죠? 안정복이는 뭐냐? 중원경 지금의 충주는 임나국이고 충주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이 양반도 학자도 학자. 특히 정약용 보십시오. 신라가 강성해져 가라 임나 이런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만의 지역에 머물렀다. 임나는 지금의 충주였다. 여러분들 정약용의 말이 임나가 충주라면 어떻습니까? 임나가 가라라고 주장하는 지금 가야사 학자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그죠? 다 거짓말이 돼버리잖아. 정약용 말이 맞다면 어떻습니까? 가야가 임나가 아니라는 맹백한 증거잖아요. 또 그죠? 왜? 정약용의 임나는 충주가 임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학자들은 뭐다?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는 뜻이야.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정약용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야사 토론할 때 정약용의 아방 강력구에 임나 있다는 학자들 있던가요 보면 말 안 해. 왜? 꺼내면 불리해. 자기들이 말하면 불리해.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말한 통진에 뭐 있다, 송세에 있다, 양세에 있다, 진경대에서 탑비에 있다, 강수열전에 있다 하면서 요 내용은 이야기 안 해요. 왜? 요 내용 꺼내자마자 이제 자기들이 단체죠. 왜? 충주가 임나가 돼. 그러면 가야하고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SF 소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때요? 이렇게 강력한 그 양반들이 인용하였던 임나가 우리나라 임나라고 주장했다면 자기들이 뭐에 요걸 반드시 주장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주장해버리면 완전히 가야사, 자기들이 만드는 가야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절대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냐, 정약용도 뭐다, 충주가 임나로 착각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유튜브에 그 대학자 정약용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합니다. 특히 아방강역도 여러분들 잘 아시면 여기 정약용 선생의 후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가장 활용 많이 하는 식민사학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역사책이 아방강역고입니다. 왜? 정약용 선생은 학자고 뛰어난 천재지만 어때요? 역사학은 완전히 중원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정약용은 중국이 중심 국가예요. 그런 논리 가지고 정약용은 역사를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책을 누가 제일 활용을 잘했다? 조선 총독부에서 정약용을 반드시 활용하고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이 한사관을 이행할 때 반드시 누굴 끌어들이냐? 정약용을 끌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자의 풍모하고 역사관하고 다른 문제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도 어때요? 역사에 대한 그런 깊은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정약용 때 어떻습니까? 다른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는 걸 부정한 학자들로 조선시대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라든지 몇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쪽에 있다는 말도 있는데 평양에 있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정약용은.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저쪽에 요동 쪽에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조선시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는 누구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정약용이 아방강역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다? 한사군 평양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뭐다? 충주를 임나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냐? 요거 이틀이 되면 그날로 임나가라는 지금 가야사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내용을 말을 안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김정호나 안정복이나 정약용은 뭡니까? 강수의 뿌리를 몰랐기 때문에 강수의 성에 대한 추적, 그 본을 추적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오판해가지고 충주를 임나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죠. 우리나라 가야사기가 강수열전을 이용하지만 정작 강수열전에 충주가 임나라면 우리나라 가야사는 한마디로 뭐가 된다? 개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 뭐죠? 강개토항 비문에 어떻습니까? 뒤를 급하게 외를 추적하는데 급하게 추적하여 임나가라 총발성까지 가서 외를 싹 쓸어버리는데 강개토항 비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임나가라가 충주가 된다면 어떡합니까? 충주가 쉽게 말하면 그쪽 외놈의 소굴이라. 강개토가 어디예요? 외를 쓸러 간 게 아니라 충주를 쓸러 간 거예요. 해석이 요리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이상한 SF 소설이 만들어지죠. 강개토항 비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인용하는 가야임나가 어떻습니까?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보겠습니다. 요리돼버리죠. 원래는 강개토항이 징기를 해야 돼요. 쭉 징기면서 대마를 통해서 요리가는 기록인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싹 없애버리죠. 그쪽 비석의 내용은 다 지워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를 어떻습니까? 여기를 임나가라고 주장해버린다면 강개토항은 결국은 여기를 썰러 간 거잖아요. 여기를. 충주를 썰러 가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이 와서 주장한 건 뭐죠? 강개토항 비문에 임나가라가 있다. 강수열전에 임나가랑이 있다. 이번에도 그 남은 토론할 때 그랬죠. 그 주장하는 그 인간 자체가 원문을 안 본 거예요. 원문을. 강수열전에 임나가라하고 강개토항에 임나가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가야가 다 무너져. 지금 자기들이 만드는 논리가 다 무너지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돼요. 우리 시민들 앞에서 강개토항 비문에도 나오고 강수열전에도 우리나라가 임나라가 나온다. 요렇게 무식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안다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왜? 불리하잖아요, 자기들한테는. 자, 이거 원래 오늘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시민들로서 이런 내용을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딱 아예 틀을 잡아 놔버리죠. 자, 우리나라 학계들 얼마나 장난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와가지고 강개토항이 어디까지 추적했다? 임나가라 총발성, 임나가라를 쳐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야 어떻습니까? 외를 없애는 과정인데, 자, 우리나라 학자들 보십시오. 자, 이게 앞에가 일본석기 지명입니다. 임나가라, 비자발, 난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를. 자, 이게 일본석기 지명인데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고령, 창녕, 김해, 함안, 합천, 창원, 고력 다 갖다 붙여놨죠? 요리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지금 논문이.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가야는 없어졌어요. 자, 김수로왕의 가야사는 솔직히 다 지금 없어지고 어디로 만들어졌습니까? 일본석의 임나사로서 지금 다 교체됐습니다. 솔직히. 다 교체된 상황에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야 자기들 어디 했느냐? 바로 김해에 봉황성이 임나가라 총발성이다라고 자기들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썼어요. 강개토항이 끝까지 취재한다가 뭐다? 왜까지는 갔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하죠. 대마도를 끊는다는 말도 자체를 안 합니다. 오직 어디까지 쫓으면 어디까지 쫓았다. 끝에 나는 김해까지 쫓았다. 김해까지 봉황성까지 갔다. 강개토항이. 자, 이렇게 논문을 썼다가 보시죠. 봉황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근데 뭐냐? 여기에 고구려에 관련된 그 시대 때 강개토항에 관련된 유물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유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이제 논문을 써야 됩니까? 유물이 안 나왔다. 다시 한번 비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써야 되겠죠? 여기가 김해 봉황성이 아닌 것 같다. 이래 써야 되겠죠? 요리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자, 여기서 김해 봉황성에서 유물을 조사를 했는데 강개토항 시대 때 유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논문을 써버렸냐? 강개토항이 남정했다는 자체가 거짓말이다. 남정이 뭔지 알죠? 남쪽으로 내려온 거, 가야까지 내려온 거, 이 자체가 그게 뭐냐? 강개토항 비문 내용이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요리 논문을 써버립니다. 여러분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자기들이 김해 봉황성이 임나가라 총발성이라 주장해놔놓고, 거기서 강개토항 관련된 유물이 안 나오니까, 연구를 바꿔야 되는데,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강개토항 비문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남정했을 리가 없다. 그럼 뭐다? 강개토항 비문의 기록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뭐입니까? 기모 교수, 안모 교수, 이제 교수단 애들이 있습니다. 박사 받고 교수단 아들이 작년, 재작년 전에 뭘 했습니까? 강개토항 비문은 뻥이다라고 인터뷰까지 하고 TV까지 나와가지고
차이나는 클래스까지 나가졌습니까? 아, 고구려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이런 개소리를 해요. 어떤 새끼들이.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아이, 김해 봉황성이 임나가라 총발성이 아니면 딴 데 찾아야 되잖아. 딴 데 찾아야 돼. 그게 아니라 딴 데 찾는 게 아니라 강개토항 비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록이 잘못됐다. 세상에 이런 연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게 가야 연구라고 자기들끼리 논문 쓰는 거, 논문 보여줘 보면요, 요리 나옵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역사 맡기면 어떻게 겠습니까? 다 부정해. 죽은 논리 잡은 데는 안 나오면 어때? 고구려 백제 신라도 아마 다 없애버릴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다파라는 뭐냐? 다파라 국어는 여기 넣어줘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 나오냐?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파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언급만 나오는데,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주몽 보신 분들. 제일 앞에 누굽니까, 이 인물이? 협보예요, 협보. 바로 고주몽의 왼팔 오른팔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협보잖아요. 협보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삼국사의 기록 쭉 보면 어떻습니까? 2대 유리왕이 왔는데, 고주몽의 아들 유리왕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소선우는 자기 아들 데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백제 개척으로 가고, 왜냐면 이게 또 왕권 시달리면 죽잖아요. 전쟁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소선우는 자기 어떻습니까? 아들 2명 됐고, 비료 온조 됐고, 딴 데로 이제 백제 개척으로 나가고, 유리가 차지하는데, 유리가 차지해야 왕이 되는데, 뭐 해? 날마다 사냥만 다녀. 국가를 다스릴 생각 안 해. 아버지가 나라 시키면 고구려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라고 넘겨줬는데, 나라 국가 운영에 대한 뜻이 없어. 날마다 사냥 다니니까 누가 가능하느냐? 협보가 바로 유리왕한테 가능합니다. 그리 하지 말고, 나라 똑바로 다스리라.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 오른팔이잖아요. 보면 아버지의 오른팔인데, 이런 인물인데 어떻게 돼버립니까? 유리왕이 잘라버려요.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협보가 돼요.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들 식구를 데리고 남쪽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까지가 삼국유사 기록에 나와요. 기록에 나오는데,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에 보면 뭐냐? 더 자세한 내용이, 자, 남쪽으로 왔는데, 뭡니까? 김해 쪽, 자, 구마항국을 쭉 지나서 아소산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아소산. 자, 여러분, 아소산은 일본에 있죠? 아소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다파라국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석탈해가 어디 출신이라고 자기가 써놨습니까? 자기가 다파라국의 출신이 했는데, 다파라국의 시조는 뭐에 보면 원래 누구다? 바로 고주몽의 오른팔이었던 뭡니까 보면? 바로 협보였어요, 협보. 협보가 이제 이랬는데, 협보가 가서 시조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아소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소산. 지금은 저게 화라산입니다. 지금 일본 화산이 살아있어요. 보면 옛날에는 식었을 때는 저런 모습인데, 파란 모습인데, 자, 저기 갔다는 기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냐면 남당 필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당 필사본 들어보셨죠? 남당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천안가에 그 박물관에서 쉽게 말하면 근무했던 분이잖아요. 그 천안가에 보니까 박물관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서가, 숨겨진 사서가 거기 다 있더라는 거. 거기서 자기가 평생 서기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모르게 눈치채기 못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서를 다 필사를 해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유기 추모공이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게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거기 나옵니다. 보면 여기 보면 동명 19년에 이민년에 작부인이 작태를 낳고 협보에 시화가 젖을 먹였다 해가지고, 원래 석시 까마귀하고 돼요. 서가 관련된 거, 그 내용의 원 내용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정재수 우리 이제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터넷에 글 올리는 분 보면 뭐냐? 바로 협보가 도망할 때, 유리로부터 피해가지고 열도로 피해올 때 누구 같이 왔다? 바로 이쪽에 바로 고조몽이 어떻습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라 후실 부인인 작부인의 아들 누구를 석탈을 데리고 왔다. 이런 쪽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석시를 쓰는 게 새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걸 떼고 석시로 썼다는 기록이 또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보면요. 자,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기록도 있다는 거. 자, 이래가지고 협보가 그렇게 도망올 때 뭐 누구까지 왔다? 석탈에 쉽게 말 그쪽에 이제 쉽게 말 계열도 같이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아소산입니다. 저기에 나라 세우고 싶습니까? 안 세우고 싶습니까? 옛날에. 자, 저기 아소산이고 보면요. 이런 전경에 저 산이 있고 저렇게 넓은 땅에 옛날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게 아소산입니다, 지금. 그쪽에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본다면 저기에 협보가 가서 뭡니까? 나라를 세웠다. 다파라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남원에 보이는 뭐가 나옵니까? 남원에 봤던 무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게 무덤입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우리 남원에서 보는 무덤이 저쪽에 쭉 깔려 있고요. 이게 또 뭐가 나오느냐? 자, 이게 요 무덤입니다. 여기 아소산 밑에 있는 고분입니다. 자, 저 고분. 자, 저런 고분이 지금도 아소산에 남아있고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잘 보시죠. 앞에 동그랗고 쭉 퍼졌죠. 전방 후원문에 원형 무덤이 나옵니다. 전방 후원문. 외계 천왕과의 어떻습니까? 뿌리라고 주장하는데 그 무덤을 자기 일본 사람들이 뭐냐 이걸 외계 왕들이 황실의 어떻습니까? 계보들이 쌓은 무덤이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강주 쪽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전라남도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저기는 외인들이 통치하던 지역이다라고 지금 주장한 거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걸 동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소산 밑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초기 이 큐슈 쪽에 뭡니까? 이런 전방 후원모 초기 형태가 나옵니다. 고구려에 자, 아소산 박물관에 누가 가서 사진을 찍은 분이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캡처해 보입니다. 고구려 토기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자, 고구려 토기도 아소산 박물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슈 전체가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냥 서로 싸운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적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고분부 보시죠. 저기 고분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디 고분 형태인지 여러분들 눈을 채보시죠. 여기는 원방각이 아예 원방각이 그냥 아예 도배가 되어 있죠. 고분입니다. 이 고분의 안에 저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 벽화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어느 쪽 계열입니까? 벽화. 대부분 고구려 계열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계열에 어떻습니까? 규슈 쪽이라든지 저런 쪽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고분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자, 이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여기가 규슈인데, 여기에 성이라든지 쭉 나오죠. 여기 성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가보시면 간판 다 붙여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돼요. 한국으로 설명까지 다 돼 있어. 무슨 성이라고? 조선식 산성이라고. 그다 이 태조 이성계 조선이 아니에요. 한국식 산성이라 뜻입니다. 이게 어디다? 규슈 쪽에 수많은 산성이 있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조선식 산성, 백제식 산성이 해가지고 많은 산성이 규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적이 다 나와요. 가야까지. 자, 이런 것이 규슈인데 보면요. 이거 보십시오. 규슈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무덤에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방 후원묘고 다 나와요. 우리 거 다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큐시에 나오는 금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곡이라든지 나오고 분포 보이시죠. 자, 이게 큐시에 나오는 유적지입니다. 큐시는 뭐냐? 구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유적지의 집합소예요. 완전히 다 있는 거예요. 다. 어? 자, 그러면 뭐냐? 일본 세계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일본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많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찾아. 우리나라 학자들은 꼬지가 돼요. 일본 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 하나도 안 맞는데 맞춰보면 말도 안 되는데. 어?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해가지고 가야는 임나라고 일본 서기가 정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뭐가 합니까, 여러분들? 사이토 바루 어떤 고분입니다. 바로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되는 어떻습니까? 천황이 이 무덤인데 전방 후원묘죠. 여기에 나오는 동모가 여러분들 바로 고령 가야의 가야 철모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어떻습니까? 닌도쿠, 인덕왕릉 있죠. 전 세계 최고의 무덤, 가장 큰 무덤, 전방 후원묘. 거기에 철모도 가야 철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 요거는 외인들만 쓰는 무덤이다. 요렇게 장난을 쳐놔요. 정작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 걸 썼다? 가야 철모로 썼어. 가야 투구로 썼고 다. 아니면 백제를 썼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무덤의 형태는 들여다도 주인공은 백제 가야기라. 근데 이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고 어때요? 요 무덤만 나오면 아, 외계가 전라도 영광이라 이쪽으로 다 왔다. 요렇게 장난치는 게 우리나라 가야 사학자들입니다. 어? 이 양반들이 이런 거 썼다는 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남원도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고분군 독을 많이 당했지만은도 저 다 아마 이번에 진짜 발굴 다 하면 요거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응? 가야. 그럼 또 뭐라고 여러분들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 외계와 교류를 한 흔적이다. 이런 겁니다. 어? 외왕의 천황가들이 전부 다 가야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뭐다? 아, 그러면 여기 가야 사람들이 누워있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아, 외와 교류를 통해서
가야 철물을 수입해가 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웃깁니다. 보면 들어가 보면 하여튼 박물관 가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큐슈에 이렇게 많은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유적 일본 뿌리에 모든 유적이 들어있고 그 중에 때요 아까 말하는 다파라국에 어떻습니까? 아소산에 뭡니까 보면 협보의 유적이 고구려 유적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정신이 있다면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해요. 이런 시도 자체 왜? 그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열도 가서 어떻게 했다는 기록 연구를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오직 뭐냐? 한반도 전라도 경상도가 일본 서기의 임나라는 겁니다. 논리. 그거 가지고 어때요? 지금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어느 사람들은 다파라국이 인도다. 러시아에 캄차카다. 양쯔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석탈해가 여기서 인도에서 왔다. 러시아에서 왔다. 양쯔강에 왔다. 말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다 들어보면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원문 역사 원문을 반드시 보라 했죠. 원문을 보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나오죠. 강수의 본시조 석탈에는 바다를 건너왔고 쭉 나오죠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석탈의 고향은 뭐죠 여러분들? 다파라국이라고 이제 정리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하셔야만 나중에 강수열전이 마지막 이제 매듭이 됐는데 보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탈해왕, 상무유사 탈해왕 기록하고 상무유사 가라쿠키 그 다음에 여기 이사금액이라는 기록에 보시면 자 석탈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배를 타고 넘어왔다는 기록이 쭉 바다에 나오죠. 바다를 건너서 왔다. 바다를 따라서 왔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바다를 따라서 뭡니까? 바다를 따라서 떠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어디로 갔다? 처음에는 어디에 도착했다? 초지 금강국에 이렇게 킹메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 도착한 데가 뭡니까? 보면 아진포구에 도착했다. 진안 땅에 아진포구에 신라 땅에 어떻습니까? 아진포구에 도착했다. 이게 여러분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 기록, 요 기록을 잘 보시면 어때요? 자, 바다를 건너왔고 물을 타고 왔는데 처음에 물에 타는 곳은 뭐다? 어디다? 김해에 닿고 그 다음 물 닿은 곳이 뭐다? 신라의 아진포구다. 요게 논리죠.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면 앞에 주장했던 분들 요 주장하고 맞습니까? 인도에서 왔다. 러시아에서 캄차카에서 왔다. 양쯔강에서 왔다. 뭐 타고 왔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요게 이제 개인 학문하는 분들 요게 부족해요. 논리는 나름대로 인도의 다파라국이 인도 왕이 뭐 인도 사람이다 뭐 이런 용어가 인도 용어다 이런 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 봤던 이런 기록을 만족시켜줘야 돼. 요걸 배를 띄는데 알이 타니까 알을 어떻습니까?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바닷물에 띄웠는데 바닷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처음에 금강가야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그 다음에 신라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기록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도에서 흘러왔다. 러시아 캄차카 저 북쪽에서 왔다. 양쯔강에서 흘러왔다. 맞습니까? 이런 기록 자체를 우리나라 이게 나름대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연구를 안 해요. 이게 뭐냐? 해류의 흐름입니다. 조류의 흐름. 조류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연구를 안 해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께 오늘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논문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흐르는 해류의 흐름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가 금간이고 여기가 아진포구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해류의 흐름 어디로 갑니까? 대마도를 여기 타고 요리 흘러오는데 한쪽은 뭡니까? 한쪽은 대마도를 비껴서 요리 가요. 여기에 배를 타면 배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배가 요렇게 흘러가. 여기다 배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배는 요렇게 흘러가요. 이제 눈치채셨죠? 뭔 말인지. 자, 왜 삼국사기, 삼국유세, 왜 이런 기록 하나를 우리가 왜 이리 놓치느냐? 중요한, 그냥 장난치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강을 흘러갔고, 금강가야를 흘러갔고, 그 다음에 흐른 곳이 아진포구로 흘렀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흐르는 해류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어느 해류를 타고 왔습니까? 대마도 쪽 요거 타면 요리 가버리죠. 석탈에는 요리 못 오고 어디로 갑니까? 요리 타고 요리 갑니다. 요리 가죠. 어디로 타야 됩니까? 요 해류를 타야 요리 가죠. 그죠? 요리하고 요리 갑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은 뭐냐? 요까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낫죠? 자, 일본의 학자들은 뭐다? 다파라국이 이 근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냐? 여기서 배를 띄었다면 어떻습니까? 이 해류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띄었다? 여기서 띄우면 어디라? 요리 간다 이거예요. 금강국을 거쳐서 요리 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요리 띄었다면 어떠다? 석탈에는 한반도로 못 들어와. 요리 가는 거다. 이제 아시겠죠? 요게 융합고고학입니다.
이런 거. 해류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만 돼요. 역사 해석되는 것이지. 그냥, 땅 파본 게 뭐 나왔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자, 이렇게 해류의 흐름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디서 왔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신은 본래 임나가랑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자, 뭐다? 강수 자신이 뭐다? 임나가랑 사람이 아니라 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의 본이 임나가랑이다. 그 임나가랑은 어때요? 아버지가 석씨이기 때문에 결국은 석탈의 후손이라는 거, 석씨의 후손이라는 그 계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은 뭡니까 보면? 본은 석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본. 석탈을 이야기하면 석씨의 뿌리가 바로 임나가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문헌을 가지고 조류화까지 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딱 나오죠?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오늘 원문을 띄워드리는데 이 원문 공부 안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논문 보면 대부분 선행 논문 분석하고 그 다음 자기 논리 팹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원문 하나하나를 들이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오늘 두 카트가 빠졌는데 뭐가 있냐면 일본 학자가 주장한 거 오늘 원래 다른 카트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면 이 다음 카트가 뭐냐면 일본 학자가 주장한 게 고고학자가 주장한 게 여기가 다 파라고기다. 그래서 외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다. 외에서 동북으로 천리라는 맛을 아닙니까? 여기서 천리라면 요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천리는 어때요? 직선거리 시키면 천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천리라는 것을 아시죠? 어떤 분은 환당고기에 보면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동서 5만리, 남북 2만리입니까? 그걸 가지고 환당고기는 위서다. 왜? 동서 남북으로 하면 그럼 지구 전체가 한국이라는 뜻인데 그게 거짓말 아니냐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무식한 거라. 옛날에 내비가 있었는데 옛날에 드론이 있습니까? 옛날에 직선거리 못 재잖아요. 옛날에 거리라는 것은 뭘 상관합니까? 말 타고 가면서 돌잖아 이렇게. 그죠? 돌면서 찾아가는 거리잖아요. 말 타고 하루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현대식 개념으로 직선 지도 딱 갖다 놓고 차 딱 그래가지고 천리니까 지금 현대거리 1, 2는 멜리 해가지고 줄 딱 끄니까 다파라가 여기 있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파라국이라면 석타라 여기 뛰었으면 석타라 미화돼요. 미화. 조선은 한반도로 못 들어와. 여기가 다파라국이면 어떻습니까? 태어났는데 뛰어났다. 바다에 뛰었다. 어디가? 요리가. 태평양 빠질 일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름대로 집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안 보는 거예요. 조류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기록상으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석탈에 쉽게 말하면 본고향은 여기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정리되시겠죠? 이 구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딱 정리한다면 이 부분 하나. 강수열전의 임나는 결국 뭡니까? 이 구절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신다면 강수열전을 오늘 원문으로 보신다면 뭐다? 강수열전이 우리나라 가야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임나가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니라 어디요? 일본 열도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다. 요게 제가 포인트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알리지만 자기들이 이제 또 다른 반론 논리를 준비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강수열전에 대해서 그냥 듣고만 지나갔을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요 구절 오늘 기억하십시오. 요거 구절 찾는다고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저 구절이 뭘까? 저 구절. 그러다가 고민하니까 나중에 떠올라요. 어느 날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야 저게 적은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딱 조사해보니까 어때요? 그거라. 저기에서 신의 본은 너의 성을 물었기 때문에 너의 성의 뿌리가 어디냐? 성의 뿌리 어디입니까? 임나가라. 응? 그래서 저는 임나가랑 사람. 그럼 결국 어디에요? 바로 말하는 앞에 말하는 어떻습니까? 다파라국의 출신. 석탈의 후손 바로 강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이용해 먹었다? 우리나라에 임나가 있다는 증거로서 강수열전을 지금까지 이용을 해 먹었다 이거예요. 원문 자체를 안 보고 또 옛날 딴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한자 아주 짧은 한자 이런 보시니까 쉽죠. 이제 오늘 들어보시니까 이 둘에 이어서 7자를 어떻습니까? 해석을 안 해가지고 충주를 임나가라로 만든 거예요. 충주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충주가 임나가라는 거 아니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이야기 하지 않고 강수열전에 임나가 나온다. 요리만 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가해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시겠죠? 오늘 이거 이제 정리하신다면 강수열전 나올 거고 나머지 진경대서 탑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유튜브에 다른 강의 다 올려놨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해석한 거 다 거짓말이고요. 거기도 진경사 탈피도 그렇게 절대 해석하면 되고, 강계통 비문에 어떻습니까? 임나가라 종각성 오늘 봤죠? 우리나라 학교들 쇼하는 거, 김해 봉황성에 강계통에 관련 유물을 안 나온다고 강계통 비문을 붙여가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또라이야, 이 또라이. 제가 보면 완전 또라이들이 또라이 집단들. 강계통 비문을 부정해버려요. 온 적이 없다. 보니까 유물이 없기 때문에 온 적이 없다. 딴 데서 찾아오면 되잖아. 딴 데서. 어디 가면 찾습니까? 대마도 가고 저 큐슈 가면 꽉 찼어. 고구려에 왔다는 증거 자료. 거기는 안 찾고 어떻습니까? 김해 봉황선에 고구려 유물이 없다고 강계통 비문에 강계통이 남정했다는 것은 사실일까? 요따위 그 논문 쓰는 놈들. 이 학자입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요 한 구절이 임나가래에 관련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료에서 활용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면 오늘 방송 끊고 나름대로 장소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는데 질문거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내용은 여기서 마이크 찍겠습니다.